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하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건데 지난번에 에, 211조까지 했죠. 212조 사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 책임에 대한 점은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 뭘 느끼냐면 회사의 재산으로 여기 사원은 누구죠? 어,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죠. 무한책임. 무한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212조예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요. 완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각 사원은 연대해서 자기 돈으로 책임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무한 책임이죠. 회사에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개인 돈으로 다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요하지 못한 때, 뭔가 재산이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때도 연대 책임을 진다. 물론 사원이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 용이한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과 연대책임을 표시하는 하나의 조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조문기출 2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명에서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연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다. 직접 책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접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사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 사원들은 전부 무한 책임을 져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나와요.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회사가 진행됐어요. 여기서부터 설립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뭐 여기서 쭉 운영하면 나타낸 빚이 200억 있다. 부채가 있다. 그죠? 부채가 발생했다. 이럴 때 이쯤에서 만약에 새로 어, 들어오는 사원이 있겠죠? 신입사원, 신입사원. 그 신입사원 이쯤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200억이 있었던 그런 부채 부분도 신입사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가 이 회사에 다시 들어오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 다 져라.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함께 집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도 다 똑같이 집니다.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명의 회사의 무한 책임 부분은 동일하게 진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해놔야면 어때요? 한 명의 회사가 어떤 제3자, 채권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경제활동을 할 때도 거래 안전이 지켜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원의 항변이다, 뭐, 자칭 사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4절 가보시면 여러분, 이제 사원의 퇴사가 나오죠.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의 회사는 지분 양도라든지요,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퇴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죠. 이 퇴사 제도는 다른 물적 회사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퇴사 제도를 바라보면 쉽습니다. 사원의 퇴사, 나 그만둘래 할 수 있는 퇴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사권이라고 합니다. 퇴사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관으로 회사 존립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인지 몰라. 또 어느 사원이 종신까지 존속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건 너무 답답하죠? 우리 법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사적자치 원칙 반한다. 영업연도 말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퇴사할 수 있다. 영업연도만 나 그만두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균형상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때요? 6개월 전에 뭐 한다?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
연도 말에 퇴사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업 연도 말에 퇴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죠? 예, 그런 과정을 친다. 그래서 사유는 두 가지다. 두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근데요, 이 항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퇴사 원인을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퇴사권이었잖아요. 그럼 퇴사 원인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218조에 나와 있어요. 거기 퇴사 원인. 그래서 퇴사 원인, 사원은 퇴사권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에 퇴사한다. 정관의 사유 발생하면 그렇고 총사원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볼 게 요겁니다. 사망이 사망. 사망이 퇴사 원인이에요. 근데 무한책임 회사에서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분을 상속한 자가 와서 아버지 대신에 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이 무한침상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사망 시에 퇴사되지 않고 지분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219조에 바로 다음 조문이죠.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원들끼리 모여서 아유 우리 뭐 누가 죽더라도 죽게 되면 우리 자식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적자 지원증서 막을 수 없겠죠. 그 정관으로 정하면 가능하다. 정관을 정하면 어때요? 지분 상속이 가능하다. 알겠죠? 지분 상속이 가능하다. 요겁니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런 특칙을 219조에 두고 있다. 그래서 퇴사권, 퇴사 원인, 그 다음 또 예외적으로 사망일 경우에 지분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까지 알아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219조 가봅시다. 거기 뭐 2번 가볼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조문기출. 한 명에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아니라 그랬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9조.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둬야 될 조문이죠. 어떻게 한다? 사원 사망 시 권리 승계 통지, 권리 승계 통지.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해서 승계해서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해서 승계 포기 통지를 발송해야 돼. 정관으로 상속 승계 가능하도록 지분이 승계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정관을 정했으면 만약에 상속인 거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다. 그럼 회사에 알려줘야 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상속하겠습니다. 승계하겠습니다라고 3개월에 알려줘야만 많이 어때요? 회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지 제도를 두고 있다. 알겠죠? 통지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에 상속인이 통지 없이 그냥 3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원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지분을 상속하려고 그런 거 아니구나 라고 알고 끝내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퇴사 원인에서 사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지 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명에서 220조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회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그
그 사원의 제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제명의 선고다. 그죠? 제명의 선고다. 근데 우리 앞쪽에 업무 집행자의 권한 상실 선고라고 봤잖아요. 그죠? 앞 시간에 봤잖아요. 이 선고는 누가 한다 그랬죠? 어떻게? 사원이, 다른 사원이죠.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죠? 청구. 여기는 어때요? 사원에게 다음 사유였을 때는 회사는 어때요? 다른 사원에게는 과반수 결의입니다.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다르죠? 아까? 권한상실 선고하고 달라요. 여기는 어때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서 법원에 청구하면 제명을 할 수 있어요. 제명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 하나 본다면 출자 의무를 한 명의 회사에서 돈을 안 내요. 출자 의무를 하지 않잖아요. 제명사유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둬야 돼. 물론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제명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명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 기타 부정행위 있는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권한 없이 업무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제명사유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명과 그럼 제명 그렇고 이제 퇴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명도 퇴사 원인이 되니까 제명도 제명하면 퇴사가 됩니다. 퇴사하실 때 뭔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지분의 환급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 양도하는 것을 사원들이 전원의 동의로 되는 동의를 안 해줬다. 그럼 내가 퇴사하면 돼요. 물론 법정 퇴사원이 있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지분을 돌려주면 되죠. 환급해주면 되겠죠. 이거 환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노무로 출자하거나 신용으로 출자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주죠? 라고 하시면 법에는 어때요? 그것도 금액으로 쳐서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출자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다. 뭐도 노무신용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뭔가를 해본다면 이건 뭐예요? 노무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를 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한 명 회사에서는 뭐 한다? 노무나 신용을 어때요?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한 명에서는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역추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근거 조항으로 노무 신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조문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죠? 뭐 지분 압류 그러는데 자, 요것도 와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게 하나 있는데 224조에 가보시면 독특한 제도가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한 명 회사의 지분 압류 채권자는요, 그 채무를 지는 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퇴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채권자가 사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조건이 사원이 어떤 사원이 있었다. 그 사원의 지분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면 어때요? 그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도 알려줘야 되고 사원에게도 어때요? 6개월 전에 예고는 해줘야 되겠죠. 그만둬라. 이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압류 채권자가 그만두게 할 수 있고요. 그 예고는요. 근데 예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때요? 그걸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고 자체에 대해서 사원이 아예 돈을 갚아버립니다. 아니면 그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그 예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고, 알겠죠? 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알아둘 것은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도 퇴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겁니다. 알겠죠? 요걸 알아준다. 그리고 변제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 예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퇴사원의 책임이다. 보통 내가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죠? 회사에 대해서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 책임 사원이고 한명회사에서는 그 무한 책임 사원의 신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돈을 빌려줄 때 회사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무한 책임 사원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원이 그만뒀다. 그만두는 순간 책임을 안 지게 한다면 그 사원들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돈을 빌려줬던 어떤 그런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채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충을 해놨습니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요겁니다.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거에 대해. 알겠죠? 그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등기 후 몇 년? 2년 아니죠. 2년 동안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자가 있을 때 퇴사한 사원이 있을 때 채권자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퇴사한 다음에도 2년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준 거죠. 됐죠? 그래서 퇴사원의 책임도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원 책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227조로 와보시면요. 여러분, 회사의 해산이 나옵니다. 예, 한명회사. 이제 5가지 회사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건물인 한명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명회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합자회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합자회사까지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명회사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 틀인 거죠. 그럼 한명회사가 이제 마지막에 해산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해산 원인이 나옵니다. 227조에 가보면 해산 원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존립기간이나 만료, 기타 정관을 정한 사유는 뭐 그렇다 치고 총사원의 동의로도 당연히 뭐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3번을 조심해야 돼요.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 해산한다는 거죠.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 해산한다는 거죠. 해산한다는 거죠. 합병, 파산 뭐 이런 거 다. 알겠죠? 이게 해산 원이다. 근데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인 사원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죠? 근데 2명 있다가 한 명이 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한 명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법은 해산 사유를 해놨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번 보면 이렇게 문제 나왔네요. 한명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 때 각 해산 사유한다. 주식회사는 아니죠? 주식회사는 1인 회사를 인정합니다. 근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성립될 때도 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할 때도 2명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9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229조 요게 회사의 계속이라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계속이라는 제도인데 알아둬야 됩니다. 회사의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이론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태어나서 소멸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해산이 되고 마지막 청산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다시 회사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법은 살려줍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회생 절차를 거쳐서
한 다음에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사 계속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이나, 그죠? 그 다음에 총사원의 동의가 해산 원인인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해산 원인인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어떻게 한다? 계속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원은 어떻게 한다? 퇴사한 것으로 간주시켜 버립니다. 퇴사 간주 제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하는 요건 두 가지,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을 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고요.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있다면 퇴사한 것을 보는데, 해산원이 사원이 1인 된 때인 경우는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3번 회사의 개소의 경우 이미 회사에 해산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해산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계속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회사 계속입니다. 다시 살고자 하는 제도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합병이 되겠군요. 합병입니다. 그죠?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병 부분은 이것도 벌써 17분이 지났네요. 합병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